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자 분사구문을 배워볼게 투부정사의 용법을 배워보자 이러면 촬영 중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학생분들이 아 저렇게 영어 공부해야겠다라는 이제 영어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엄청나게 영어를 사랑하시는 저희 범구가 이렇게 알려주도록 할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 영어 공부를 하려면 내 영어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영어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당연히 간단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한 시험 점수가 현재 본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수험생분들이면 본인 학년의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본인의 위치를 어느 정도 말해줄 거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시험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 실력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면 아까 말했다시피 평소에 본인이 하는 말이나 본인이 하는 생각들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보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잘 된다 이러면은 그래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쓰는데 큰 지장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게 만약에 많이 막힌다 그러면 내 영어 실력이 많이 발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많이 발전해야 되겠구나. 발전해야겠구나. 난 많이 발전해야 되겠구나로도 방금 영어로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 잘 안 된다. 너 됐어? 물어보진 않았으면 좋겠어. 넘어가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우리가 좀 유형별로 나눠서 공부 방법을 좀 자세히 들어보자. 일단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뭐부터 알고 싶어?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치. 그 단어. 맞아. 단어. 보카. 성공했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수준별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단어책을 볼까요?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할까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노베이스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책을 먼저 보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글을 봐도 모르는 단어가 거의 많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단어책을 먼저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책보다는 글에서 나오는 단어를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문맥이나 앞뒤 쓰임이나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단어책만 공부를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고 뭔가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마주해서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책에 나온 단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기억을 오래 하는 데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노베이스인 학생들은 단어책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걸 얘기를 하지만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단어책보다는 글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걸 궁금해 해보고 찾아보고 앞뒤 문맥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문도 항상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단어는 항상 암기가 중요하지만 그 앞뒤 문맥의 쓰임이나 예문 위주로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외운 걸 까먹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한 번 외웠다고 해서 단어를 기억하지 않잖아. 수능 때 외웠던 단어 지금 다 없어. 뭔가 외웠던 추억만 맞아. 남아있어. 봤는데 외웠어. 어디서 봤는데 뜻은 나 기억 이거 안 그땐 나지만, 알았어. 암기했던 기억만. 그러니까 재점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날 배웠던 단어를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복습을 해주고 이게 결국에 우리가 뭔가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꾸준히 많이 접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외웠다고 해서 절대 자기 기억에 평생 남는 게 아니니까 여러 번 봐야 되고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복습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복습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들 강조를 하시잖아. 근데 나는 계속 범구가 말한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이제 단어를 단순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예문들 보면서 외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 영어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단어 외우는 거에서도 그거 조금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우리가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배웠으면 두 번째. 나는 계속 궁금했던 게 그 문법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는 문법만 공부하면 진짜 토가 나올 것 같았거든? 진짜 딱 내가 그 전형이야.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문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아직 단어도 안 외웠고 문장도 할 줄 모르는데 문법을 가르쳐줘서 하지만 분명 문법은 중요하니까. 맞지. 중요하네.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항상 가지는 고민일 것 같아. 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영역이 있고 해석을 위해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 나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일단 문법 문제보다는 해석에 대한 그런 문법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아까 말했다시피 노베이스 학생들의 경우에는 규칙을 먼저 공부하는 건 정말 비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엄청 재미없고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공부보다는 문장을 먼저 접해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자 분사구문을 배워볼게 투부정사의 용법을 배워보자 이러면 촬영 중단해서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해도 안 될 거고 이 개념을 내가 왜 배우는지조차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규칙을 배우는 건 나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장을 먼저 접하면서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더라 아니면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주로 쓰고 이건 좀 어색하게 들리네 이런 감을 먼저 형성을 한 다음에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고 역으로 이해할 수 있고 노베이스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장을 많이 접하고 그게 이제 실력이 쌓여서 감이 형성이 됐다 싶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 중상위권은 됐다는 얘기잖아. 그때부터 문법 규칙들을 공부를 하면서 본인들이 쌓아왔던 감에 규칙을 부여했으면 좋겠어. 문법보다는 문장을 먼저. 맞아. 그런 규칙 같은 것보다는 예문 자체들을 먼저. 간단한 얘기인 게 순서만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 형식이나 이런 뭔가 원리를 알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들 접했더니 여기서 이런 문법들이 있더라. 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라는 의미인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배워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규칙이 없어도 그 문장을 주고 해석을 알려주면 어느 정도 스스로 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지. 그치, 언어지용 능력이 맞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으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태어난 것들을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문법 규칙들을 배우면 그게 훨씬 더 이해도 쉽고 확실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단순한데 좀 기억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 말이야. 문법보다 일단 문장들, 원리보단 사례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단어 문법 했어. 그럼 이제 구문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 구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사실 구문에 대한 공부도 문법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 게 노베이스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뭐 이게 수식절이고 뭐 이게 관계대명사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일단 간단한 형태의 문장들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해석부터 하는 연습을 하고 점차 조금씩 간단한 수식절이 들어간 그런 문장들을 공부를 하면서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좀 감을 익혔으면 좋겠어. 이게 쌓이다 보면은 주어나 동사가 여러 개인 문장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분석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문법 규칙들도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서 좀 감으로 형성됐던 거에 규칙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공부하고 있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들에 대한 구문을 분석을 해보면서 어려운 부분들 위주로 내가 어떤 문장들 어떤 형태의 문장 구조를 주로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경험적으로 터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보완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문 공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 구문 공부를 이제 단순하게 이런 구문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강의들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직접 해보고 내가 이게 약하다. 맞아, 그거 맞아. 직접 써보고 하면서 하는 공부법을 말한 것 같은데 난 실제로 조금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금 여러분 영어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아, 당연하지. 그치.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하여튼 구문은 조금 그런 식으로 직접 자기가 조금 느껴보면서 약한 부분 체크해보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본인이 막히고 자꾸 실수가 나오는 그런 구문의 형태가 다 다르거든. 맞아. 가르쳐 보니까 사람마다 꽂히는 그 실수 포인트가 맞아, 다른 맞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구문을 분석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 어려워하는지 스스로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되게 일관된 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원리긴 해. 영어에 있어서. 나는 그때 하지 못했던. 우리 이제 하면 되는 우리 이제부터 해야 되는. 학생들도 이제 늦지 않은. 그럼 이제 우리가 단어 했고 문법, 구문 방법을 했고 그다음 우리가 구문까지 왔는데 이제 이거 뭉쳐야지. 독해는 사실 앞서 말한 것들의 총집합인 것 같아. 단어를 많이 공부를 하면서 예문을 많이 읽고 문법이나 구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문장을 많이 접하다 보면 독해는 사실 준비할 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독해가 흔히 어려운 이유는 해석이 안 돼서잖아. 근데 앞서 말한 그런 애들로 해석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면 사실 독해에 대해서는 준비할 게 많지는 않지만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독해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단 말이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글 읽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특히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 그 유형들에 맞게 글을 어떻게 읽으면 되고 답을 고를 때 우리가 어떤 지점들을 생각하면 되는지를 항상 그 유형별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빈칸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글 속에 단서가 있다. 답이 있다. 단서가 그런 있다. 말을 항상 하는데 그런 유형별 포인트들을 잘 생각을 해서 앞서 단어나 문법, 구문을 통해서 갈고 닦은 해석 능력을 그때 그 풀이 방식에 맞게 잘 활용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 독해에서는 뭔가 크게 필요하기보다는 일단 앞에가 조금 잘 돼야 독해가 잘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탄탄해야지. 앞에 세 개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독해에서는 조금 그 시험에서 필요한 맞아, 그런 맞아. 유형들로 조금 공부를 해주면 좋다라는 말인 것 같고.
그럼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으면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 좀 추천해주고 싶은 문제집이나 그런 거 있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 거는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해. 평가원 기출문제들. 그거를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서 말했던 단어나 문법이나 구문 이런 거에서 본인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꼭 분석을 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독해 문제를 풀면서 사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는 그 문제 풀이보다는 그 문장 구조나 해석들이 헷갈리는 거고 맞지. 주제가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우리가 EBS를 흔히 그 연계의 이유로 그걸 암기를 해야 되냐 라는 고민을 되게 맞죠, 많이 맞아. 하잖아.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사실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교재를 본인의 어떤 구문 분석이나 독해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앞서 내가 말했던 이 연습들을 EBS와 수능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 이거 항상 내가 이런 거 찍을 때마다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수능 기출이랑 EBS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사설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많잖아. 중요도가 어떻게? 나는 기출문제가 1번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연계니까 EBS가 중요할 것 같고, 사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남으면 푸는 걸 항상 추천을 하거든. EBS가 가장 연계가 많이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수능을 봐보면 알겠지만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되게 낮고, 맞아. 생각보다 낮아. 맞아. 그 요즘은 또 간접 연계라고 해서 지문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대로 암기했을 때 얻는 메리트가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EBS는 항상 그냥 독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그 수능의 어떤 출제 포인트나 체감 난이도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항상 보라고 얘기를 해. 요새 많은 학생들이 이제 2번, 3번에 집중을 하잖아. EBS나 자꾸 새로운 거 풀려고 하고. 사설. 근데 여기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출.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기출은 2번, 3번 봐도 또 봐도 된다. 맞아. 또 봐도 된다.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원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뭐 교육청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더 좋다고. 맞아, 생각하죠. 맞아. 왜냐하면 수능은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런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들을 우선적으로 봐주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사실 독해와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또 물어보자면, 근데 독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빈칸이 있고 순서가 있고 삽입이 있고 주제 찾기가 있고. 가장 잘했던 건 뭐였어? 다 잘했겠지? 그래도 물어보자. 그래도 물어보자. 궁금하니까. 가장 잘했던 거랑 가장 약했던 게 혹시 있어? 나는 오히려 순서나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이 가끔 좀 헷갈렸던 것 같고, 가장 오히려 어려워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나는 오히려 좀 확실하게 답을 골랐던 게 빈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문 속에 답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보통 빈칸이라고 하면 많은 수험생분들이 글을 읽은 다음에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잖아. 아, 맞아. 그러면 정말 안 되고 글에서 고민을 해야 돼. 이 빈칸이 들어있는 그 표현이 글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걸 항상 잡는 연습을 하고, 그걸 결정을 내린 순간 선택지에서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표현과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 빈칸을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채워 넣은 다음에 맞아, 맞아. 그 다음 선지를 보면 답이 보인다. 그 과정을 이제 기출로 계속해야 평가원의 그 감과 출제 맞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맞아, 뜻이잖아. 정확히 이거야. 그럼 문장 순서랑 삽입 부분은 혹시 어떻게 극복했어? 좀 내가 이런 걸 좀 더 신경 쓰려고 했다라는 게 있었어? 마인드가 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지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게 항상 순서나 문장 삽입 유형에서 헷갈렸던 게,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고 저기다 넣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순서를 해도 말이 될 것 같고, 좀 오픈 마인드가 오히려 이 유형에서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이거 아니면 절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문제를 냈겠지? 라는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아. 뭔가 내 흐름상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결해도 말이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넣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조금 더 그 답을 고를 때 엄격해지고 실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 생각의 전환이 엄청 큰 역할을 했네. 그러니까 약간 출제자의 방어적인 마인드. 맞아. 이의제기 절대 안 받을 맞아. 거니까 맞아, 이것 맞아. 때문에 그 이거가 생각을 답일 계속 수밖에 하네. 없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것도 역시 출제자의 원리가 가장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출로 했다라는 말이고. 맞아. 사실 요새 독해뿐만 아니라 영어 자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잖아, 옛날만큼. 맞아. 근데 그럼에도 사실 발목을 잡는 순간이 분명 오지? 영어가 수능에서. 제가 발목을 잡힐 뻔했죠? 대학에 못 올 가지마. 뻔했죠? 너무 많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출에서 방금 범구가 말해준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